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제가 라이브라든지 또는 영상을 이제 올리다 보면은 가장 많이 댓글을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집중력을 어떻게 하면은 키울 수 있느냐. 공부할 때 나는 집중이 너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집중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공부를 해봤지만 물론 현재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내가 이제 밥을 먹고 공부하러 들어와서 앉았는데, 물론 이제 공부하러 들어와서 앉기까지도 굉장히 힘들지만 공부하러 들어와서 앉으면은 계속 다른 생각이 나요. 얼마 전에 개봉한 어벤져스도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끝까지 못 봤던 만화도 막 생각이 나고, 카톡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왠지 친구한테 카톡 보내서 커피 한 잔 먹자고 하고 싶고, 그죠? 그러다가 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나 공부가 적성이 안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괜히 막 부모님도 보고 싶고 이성 친구도 보고 싶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싫을까 도대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몇 가지 결론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그 화면 아래쪽에 있는 양동이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해볼게요. 이게 나의 목표예요. 말하자면 이게 시험에 합격하는 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평평한 평판에다가 이게 플라스틱 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물을 흘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럼 물이 이렇게 옆으로 퍼지겠죠? 양동이로 들어가는 물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한두 방울 정도 아마 들어가면 성공적일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집중의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모을 집자에 가운데 중자거든요. 가운데로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집중의 대상이 과연 무엇을 나는 모아야 되는지 이걸 이제 조금 생각을 저랑은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걸 한번 말씀을 오늘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집중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어떤 평판에 물을 흘릴 때 그 물을 한가운데로 모으는 힘을 집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내가 이 평판에 흐르는 물을 모으려는 노력을 했을 때는 이미 저는 집중이 깨졌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난 집중해야지 라고 해서 집중을 해보신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순삭이라는 말을 요새 많이 쓰죠. 그죠? 시간이 순삭됐다. 진짜 순식간에 그 시간이 삭제가 돼버려서 이렇게 흘러가 버린 그런 상황을 나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 일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구나. 굉장히 몰두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왜 도대체 집중이 안 되는 걸까? 공부할 때. 생각을 해보니까 주변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어린 애들을 보니까 어떤 자기가 주위가 산만하다라는 평가를 듣는 친구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들도 친구 집에 놀러 와서 게임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제가 첫 번째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공부가 재미없어서 집중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도 집중이 안 되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그걸 보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생각하게 된 거는 공부를 재밌게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과연 공부는 어떻게 하면 재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는 집중이라는 게 과연 내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집중을 이렇게 버튼 누르듯이 탁 해가지고 이렇게 한 곳으로 쭉 모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방금 그 물을 모으는 게 저는 집중이 아니라 그 물이 흘러가는 길을 만드는 게 집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요. 지금처럼 방금 그 플라스틱 판을 가운데 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접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물을 부으면 아무런 내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내가 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굳이 가운데로 가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여서 목표까지 골인을 해버리겠죠. 그죠? 저는 그래서 집중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내가 과연 물을 모을 것인가 아니면 물이 흘러가는 환경을 이렇게 길을 터서 가운데로 모이게 할 것인가, 즉 집중의 대상이라는 거는 나의 의식 이 흐름을 모으는 것인가 아니면 의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가운데로 모아주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답은
당연히 물을 모으는 게 아니라 물이 지나갈 수 있게끔 길을 가운데로 만들어주는 게 집중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의식이 이렇게 가운데로 모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벤져스라든지 그런 것들 일단 제가 처음으로 일단 여러분들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걔를 좀 해치우고 오세요. 어차피 사람은 조금 더 본능에 이끌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배가 고픈데 공부가 잘 될 리가 있겠어요? 그럼 밥을 먹고 와야 될 거고 어벤져스가 보고 싶으면 보고 오세요. 대신에 그 시간의 설정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나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놀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것보단 조금 더 노세요. 저 같은 경우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냥 놀아요. 왜냐면은 어정쩡하게 1~2시간 놀고 그냥 이게 공부할 때 막 오늘 나머지 10시간을 집중 못하고 보내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4시간을 놀고 8시간을 차라리 풀로 집중을 하는 게 훨씬 이게 공부의 성과가 높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환경적인 요인 중에 방해 대상을 제거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가 어떻게 하면 이제 재밌어질까? 그리고 집중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내가 어차피 의식을 모아봐야 그거는 이미 실패를 한 거예요. 집중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 시간이 얼마 안 갔네? 공부 시간이? 아, 이거 더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미 집중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 첫 번째는 일단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면 안 돼요. 그냥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챕터 내지는 분량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자리에 앉았을 때 해당 분량을 보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저는 계획을 그런 식으로 세우는 편이에요. 그게 아니라 시간으로 세우면 사람이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팁은 뭐냐면 시간이 아니라 분량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은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된다는 거는 내가 뭘 할지 지금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목표가 뚜렷하면 집중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라는 건 왜 집중이 안 될까요? 너무 목표가 추상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추상적인 공부를 한단 말이죠. 단순하게 내가 공부해서 시험을 잘 쳐서 합격하고 행복해지겠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집중하기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 세부적인 목표를 수립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리에 딱 앉았을 때 나는 지금부터 여기 얼마까지 챕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분량이 되는 양을 저는 공부를 한번 앉으면 했었는데 이 부분에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들을 나는 이번 시간에 줄을 쳐야지. 그 다음에 이 핵심 단어들 말고 아니면 목차를 뭐 형광펜으로 쳐야지. 이런 식으로 이 태스크를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실력이 올라갈 만한 것들, 그렇지만 저한테 스트레스 조금 덜 주는 것들 있죠. 이런 세부적인 목표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게 뚜렷하고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 일에 집중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집중력을 올릴지 아시겠죠? 그래서 휴식 같은 것도 제가 뭐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또 다른 데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전략적인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그걸 충족시킴으로써 제거를 하고 그다음 실제 공부에 돌입했을 때는 목표를 뚜렷하게 만들어서 걔를 하나씩 달성을 해나가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라는 거는 걔를 달성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실력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목표면 좋겠죠. 그런 것들은 제가 형광펜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책을 요약하는 방법이라든지 영상이나 댓글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집중력을 올리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절대 공부에 적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냐면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공부를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 방법이 아직까지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그걸 잘 쓸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 못하는구나 라고 그냥 쉽게 느껴버리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꿈을 이루고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